베노베노 바이패스 에크모를 진행을 하는 동안 이 여러 그림을 통해서 이런 파라메터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가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DO2와 이제 그 산소의 소비량과 산소의 공급량이 이게 측정이 되고 이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 방향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옥시네이터고, 요게 이제 정맥 라인, 그러니까 네가티브 프레셔가 걸리는 라인에 뭐 뉴트리션이라던가 헤파린 등을 이용해서 ACT가 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블러드 플로우와 그 다음에 헤마토크리트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이제 산소 공급량 DO2를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플로우를 얼만큼 주는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 손에서 이제 환자의 그 몸에서도 세츄레이션은 손가락이나 보통 뭐 귀라던가 이런 데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를 지나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너스와 이제 그 아티리얼 라인에서 이제 그 환자의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의 이 산소 소비량과 이제 그다음에 그 CO2, 그다음에 이제 서킷에서의 이 소비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벤틸레이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이제 FiO2가 얼마고 환자의 레이트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들을 통해서 그 환자의 이제 상태가 어떤지, 이제 결국에는 베노베노 에크모를 통해서 이제 그 플로우를 유지를 하게 될 거고, 이 플로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베인 시스템만, 그래서 이제 베노베노 이제 에크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수치들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그림은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그 산소 함유량이라던가 세츄레이션은 얼마고 그때 PO2는 얼마고 다 계산 같은 거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여러 번 봐서 실제 좀 이해를 해놓고 그 베노베노 에크모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측정된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이제 에크모에서 형성되는 이제 변수와 이 환자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이 DO2와 BO2의 이 비율, 이게 3대1, 이 레이시오가 3대1 이상을 유지를 하고, 이 세츄레이션은 이 90% 이상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베노 아트리알 액세스와 같이 서킷의 구성은 이제 O2의 공급과 이제 CO2의 생성에 있어서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가 이제 어른에서 이제 3에서 4cc 분당 킬로그램당 이제 3에서 4cc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의 드레니지 캐뉼라를 선택을 해서 이제 충분한 관료량을 이제 유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플로우 자체를 형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캐뉼라인데, 이 캐뉼라를 너무 작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충분한 이 관료량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환자에게 가장 그 정상 그 충분한 관료량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캐뉼라의 사이즈를 사용을 하라고 항상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뉼라와 관련된 선택을 해서도 더군다나 베노 아트리알과 다르게 이 정맥 시스템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캐뉼라를 굳이 아테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거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렁의 기능이 있는 경우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여기 뭐 네이티브 렁이 없거나 뭐 있거나 어느 정도 있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토탈 서포트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렁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벤틸레이터로 기능 자체가 이제 벤틸레이터로 유지가 어느 정도는 되는 경우에서는 벤틸레이터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베노베노 에크모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벤틸레이터로도 거의 풀 셋업이고 그런 경우에 근데 세츄레이션 자체가 좀 낮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에크모를 이용을 해서 이제 토탈 서포트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에 맞는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틸레이터로 치료가 가능하면 이제 그거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이제 벤틸레이터의 그 셋업 자체가 너무 이제 하이 프레셔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이때는 이제 이 벤틸레이터로 그렇게 되면 이제 렁도 또 인저리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낮출 수 있는 이제 에크모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서로 조합을 해서 이제 환자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80kg의 뭐 septic 상태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5리터 이상, 분당 5리터 이상의 이제 플로우가 필요하고, 옥시네이터는 이제 이 300cc의 O2를 분당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5리터 이상의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 이거를 이제 정격 그 혈류라고 얘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환자의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설정하는 플로우,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자의 BSA와 이제 카디악 인덱스를 보통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BSA는 이제 몸무게와 이제 키로, 그 몸무게와 이제 웨이트로 이렇게 그 키로 결정이 되게 되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이런 상태, 이 산소를 결국에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하는 거는, 이 환자의 이제 심장 자체는 이 베노베노는 환자의 심장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렁의 기능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회로를 통해서 이제 렁에 이제 산소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상황인데, 이때는 이제 정맥 시스템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압력 자체가 이 베노 아트리알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CBP는 뭐 1, 2로 0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플로우 자체는 워낙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베노 아트리알보다는 뭐좀 작은 캐놀라를 써도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해 주는 데는 크게 영향이 많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압력 자체가 이 아테리 시스템과 베인 시스템을 봤을 때 이 베인 시스템은 거의 압력이 0에 가깝기 때문에 플로우의 순환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 septic 환자라는 거는 결국에 산소 소모량이 상당히 많은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서는 이 5리터 이상의 플로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캐놀라를 꼭 선택을 해야 되고, 이 레이티드 플로우의 경우에는 이 레이티드 플로우는 옥시네이터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 환자의 크기, 이제 카디악 아웃풋 얼만큼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티드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데, 이 레이티드 플로우는 이 O2를 만약 옥시네이터 또는 뭐 서킷 또 마찬가지고, O2를 이 얼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뭐 예를 들어 2.5 시큐어미터의 이제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의 그 플로우가 보통 7,000ml인데 맥시멈이 분당 이 7,000ml까지는 이제 100%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이 소화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옥시네이터가 있겠지만, 그 옥시네이터들은 다 대부분 플로우가 0.5, 어떤 거는 뭐 2.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레이티드 플로우가 나눠져 있는데, 이 0.5 같은 경우는 이 500cc까지는 분당 500cc까지는 100%의 플로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이 레이티드 플로우는 그럼 옥시네이터가 나올 때 그 옥시네이터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해서 이 환자는 얼마까지의 플로우를 유지를 하면 100%의 산소를 환자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레이티드 플로우가 얼마인지 이걸 꼭 레이티드 플로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충분한 관류량과 산소 공급을 이제 유지한 이제 상태에서, 여기 항상 얘기하지만 충분한 관류량,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 산소 공급을 유지한 상태, 이 산소 공급을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헤모글로빈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냐, 그 다음에 FiO2를 얼만큼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이 산소 공급을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벤틸레이터는 이제 레스팅 상태로 낮춰야 됩니다. 가장 이제 그 휴식 상태, 레스팅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FiO2도 뭐 1.0을 주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최소 이제 낮추게 되고, 이 공기 중에 산소 소모량은 21%입니다. 그래서 가스 블렌더를 이렇게 보면, 가스 블렌더가 FiO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0.2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0.21. 왜냐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21%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를 여기는 100%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인데,
여기 21% 이제 100%인데 여기까지 보통 대부분 주고 있다가 이걸 최소한으로 낮추고 뭐 C팝도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렁이 아틀렉타시스가 오지 않을 정도의 가장 레스팅 상태로 낮추어서 이 충분히 휴식을 에크모를 하는 이유는 환자에서 베노 아트리알을 하든 베노를 하든 베노 아트리알은 심장과 폐를 휴식을 시켜주는 거고 베노는 폐를 휴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쉬어야지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에크모에서 해줘야 되는데 뭐 약을 많이 쓴다던가 예를 들어 바소 컨스트릭터라던가 이런 에크모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을 많이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앱터로드와 프리로드를 증가시켜서 그 환자를 쉬게 해주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에크모 이 레드북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항상 렁에서는 세팅을 낮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약을 다 최대한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스팅 상태로 낮춰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바소 액티브 드럭은 이제 최소화하거나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제 에크모가 운영되는 순간은 모든 약들은 대부분 뭐 어떤 그 항생제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약을 다 스탑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가스는 이제 PaCO2가 40mm 머큐리가 이제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BA 에크모와 BB 에크모를 봤을 때 이 수입 가스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 전체 플로우가 뭐 환자가 막 5,000ml 분당 5,000ml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베노에서의 수입 가스는 이거의 2배 아니면 2.5배까지 최초에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리터를 줄 수도 있고 뭐 1.5배에서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스를 유지를 해서 렁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40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 가스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이제 환자의 상태가 이제 안정적일 때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시간에서 여러 가지 이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 O2 카이네틱의 변수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세츄레이션 그 여러 가지 그 산소 공급이라던가 이제 산소 소비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벤틸레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다 조절을 해서 이제 환자를 이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 카이네틱의 변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이제 이제 DO2와 BO2의 레이시오가 이 3대1, 3배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변경은 필요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O2 딜리버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거는 O2 딜리버리가 불충분한 거는 크게 이제 플로우 자체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와 두 가지는 이제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정상이 아닐 경우와 이 산소의 공급이 이제 적절히 유지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이 PCO2가 너무 높아서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PCO2가 높다는 거는 이 수입 가스 자체가 이제 수입 가스가 너무 그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교정을 해서 이제 이런 환자의 이 불충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O2 딜리버리가 불충분한 상태 이 3 미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수준일 텐데 이 환자의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낮고 이제 이때는 수혈을 또 해야 되겠죠. 헤모글로빈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산소의 공급에 있어서 이제 산소의 전달은 이제 헤모글로빈이 거의 가장 많은 95%를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 5%는 뭐냐면 이 혈장에서 그 혈장에 녹아서 가는 게 한 5% 정도가 되는데 이 적혈구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이제 95% 헤모글로빈의 산소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가는 게 95%이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낮다면 이제 수혈을 정상 범위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O2의 이제 딜리버리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 이제 캐놀라의 크기를 판단하고 만약에 캐놀라 크기가 작다면 이제 관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드레인지 캐놀라를 이제 추가로 삽관하거나 더 큰 사이즈의 드레인지 캐놀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드레인지 캐놀라도 중요한데 만약에 뭐 23프렌치를 피모랄 베인에 23프렌치를 넣어서 드레인을 시키고 뭐 21프렌치나 뭐 19프렌치도 괜찮을 겁니다. 아테리로 이제 뭐 주글라 베인으로 공급해 주는 거는. 근데 말도 안 되게 뭐 15프렌치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15프렌치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 자체적으로 그 로딩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캐뉼라를 아무리 큰 거 써도 얘가 작아버리면 관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캐뉼라의 그 비율을 좀 봐야 되는데, 캐뉼라의 비율은 한 단계 정도 낮으면 됩니다. 비너스 캐뉼라가 뭐 23프렌치다 그러면 뭐 21프렌치나 뭐 19프렌치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드레인 뭐 이게 드레인이 21프렌치다 그러면 뭐 19프렌치나 뭐 이것도 17프렌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똑같이 쓸 필요, 크기를 같이 쓰면 뭐 물론 뭐 압력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때 혈관의 크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베인은 이 드레인은 네가티브 프레셔입니다. 네가티브 프레셔. 네가티브 프레셔는 여기 이쪽이 방향이 이렇다면 이쪽에 캐뉼라 자체가 입구가 작아버리면 드레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베인 캐뉼라는 무조건 큰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입구 자체를 크게 만들어줘야지 드레인 되는, 이 입구 자체가 작아져 버리면 이 자체에서 드레인 되는 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뭐 플로우를 올리고 뭔 일을 해도 드레인이 안 됩니다. 네가티브를 사용을, 어차피 자체적으로 네가티브가 이 센트리퓨gal에서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베인은 가장 크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아테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베인보다는 작아도 되는 게, 이쪽은 포지티브 프레셔입니다. 포지티브 프레셔는 내가 펌프를 올려서 좀 밀어내도 압력에 의해서 밀려 나가는데, 베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베인과 아테리에서 드레인 자체의 캐뉼라는 무조건 큰 거를 써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이 비너스와 아트리알 세츄레이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관리하고, 위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현재 상태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사용이 될 텐데, 에크모에서 이게 레이쇼를, 여기 이제 이거는 하이퍼 메타볼릭이고 이제 노멀 상태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뭐 상태가 환자가 sepsis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하이퍼 메타볼릭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산소 양을 봐서 3대 1 이상을 이 선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O2는 이 정도, 공급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이때 소비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게, 그래야지 3대 1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만을 가지고 봐도 어느 정도의 그 지금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계산을 또 해야 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3대 1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세츄레이션은 이제 66%가 되는 거고, 이 비너스의 세츄레이션은. 그 다음에 75%, 80%일 때 이 산소의 공급을 2대1 이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항상 그 환자의 상태, 환자의 여러 가지 수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그 조건을 계속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여기서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해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확인을 하면 되고, 만약 옥시젠의 서플라이가 불충분하거나 이제 과도한 경우에 이제 변수를 계산해서 이제 또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 보이는 세츄레이션은 괜찮지만, 그 전에 설명드렸던 뭐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3대 1 이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좀 현재 세츄레이션이 보이는 게 낫더라도 괜찮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한번 계산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네이티브 렁이 이제 그 회복을 이제 어느 정도 에크모를 운영을 하면서 네이티브 렁이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면 이제 아트리얼 세츄레이션이 이제 95% 이상을 유지를 하고, 펌프 플로우를 줄일 수 있고, 이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이티브 렁 자체를 조금 더 이제 로딩을 해서 자기 그 렁이 얼만큼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비너스 세츄레이션은 이제 70% 이상, 이제 70% 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입 가스 플로우를 유지를 해서 이제 PCO2를 이제 40mm 이제 머큐리로 이제 유지를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네이티브 렁 펑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이제 에크모를 제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에크모 운영 과정 중에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제 환자를 이제 매니지먼트함에 있어서 이 카디오풀모나리 피지올로지에 대한 이 에브노말, 이 철저한 이해와 이제 에크모 회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이제 필요할 겁니다. 캐놀라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제 어떻게 드레인이 되고, 저번에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에크모 관련돼서 이제 그 후배가 그 뭐 전화를 하고 사진을 보내주면서 그 위치를 좀 조정을 하고 이랬던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에크모 회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환자에 적용되고 있는 에크모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서 그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그 순환이 최적의 상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노베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어프로치 방법이 있죠. 피무랄 베인으로 들어와서 이 IBC에서 드레인하는 방법과 이제 주글라 베인에 이렇게 다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양쪽의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스테이지 차이를 둬서 이제 IBC에 위치시키고 하나는 RA에 위치시켜서 이 캐놀라에 이 스테이지 차이를 이 스테이지 차이를 줘서 이제 그 리서큘레이션이 그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통해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이렇게 가서 산소가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네이티브 플로우와 이 에크모 플로우가 결합이 돼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네이티브 플로우 자체가 많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렁의 기능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렁의 기능이 없다 그러면 이 네이티브 플로우 자체가 만약에 RA, RB로 많이 넘어간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세츄레이션이 이 부족하게 적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리 및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에크모 시스템은 이제 심장과 폐 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고, 이제 손상된 장기가 이제 리커버 되거나 많이 리플레이스 될 수 있는 동안 이 노멀 시스테믹 피지올로지를 이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잘못됐던 폐가 잘못됐던 결국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심장 그 랩트 벤트리클이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라이트 벤트리클이 문제가 생겨서 이 유유순환 혈액량 자체를 공급을 못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다 뭐냐면 결국엔 조직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밑으로 떨어 2대1 이하로 산소의 공급이 DO2와 BO2의 레이쇼가 2대1 이하,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조직에. 이게 폐가 잘못됐던 심장이 잘못됐던 간에.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혐기성 대사를 통해서 이 락테이트가 발생이 되고, 이제 혈중의 락테이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심장이든 뭐 폐든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엔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폐도 마찬가지, 폐가 이제 베노베노도 마찬가지죠. 폐도 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LA, LB를 거쳐서 이 에어토로 나가는 혈액이 자체가 이 세츄레이션 자체가 O2가 부족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넣어주면 넣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플로우가 많이 형성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결국에는 이 리서큘레이션이 많이 진행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여러 가지 이제 노멀 시스테믹 피지올로지를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혐기성 대사가 아닌 호기성 대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에크모도 결국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CO2가 발생이 되면 그 CO2를 제거를 해주는 게 에크모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왜 에크모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베노든 베노아트리알이든 그런 어떤 이런 시스테믹한 그 노멀 시스테믹 이제 피지올로지를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데 에크모를 운영하면서 그냥 에크모 캐놀라만 넣으면 환자가 좋아지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클로즈드 옵저베이션입니다. 가장 근접해서 환자가 좋아지는 추세가 될 때까지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에크모만 뭐 캐놀라만 넣어놓고 플로우가 나오니까 환자가 좋아지겠지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환자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그림, 이런 표,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계속 쳐다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에크모도 그래야지 또 재미있고 환자가 좋아지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고, 많은 경험을,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 좋아지는 거를 보게 되면 뭐 재밌습니다. 일이 이런 식으로 일은 또 재밌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게 뭐 그냥 일이야 이러면서 하면 뭐 오래도 못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공부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